반갑습니다. 올인원 중학영어 134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품사라고 하는 용어가 아니라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숫자 1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1과 2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과 순서입니다. 일단 예상하시다시피 첫 번째는 정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필수 성분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께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마무리 퀴즈까지 하시면 오늘 강의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 성분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onents of the sentence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문장의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품사는 문장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그냥 종류별로 8가지로 나누는 것이라면, 자, 문장 성분은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키포인트 1번입니다. 문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분도 존재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럼 뭐가 도대체 문장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는 제가 이런 용어들을 막 사용해도 속이 좀 편할 것 같아요. 한 단어짜리가 성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처럼 구가 하나의 성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처럼 절이 문장 안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구, 절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문장 성분이구나. 자, 특징은 뭘까요? 그렇죠. 품사는 사로 끝납니다. 무슨 단어 이런 거죠. 그런데요, 자, 문장 성분은 무슨 이렇게 끝납니다. 앞으로 이제 곧 수업이 될 내용이지만 주어, 목적어, 수식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물론 그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예외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영어에 이제 어순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물론 품사라고 하는 개념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문장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장 성분이 도대체 어느 위치에 오는가가 영어의 어순이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죠? 자, 그러시면 정의는 마무리를 짓고요. 구체적인 성분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성분 둘로 나누면요. 자, 필수 성분이 하나 있고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수식 성분이 있는데, 일단 필수 성분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임필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거기에 꼭 필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수가 되는데 꼭 있어야만 된다.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또 수업을 해보면 많이 들어보셨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거 대답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가지가 필수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들어본 것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들어는 봤는데 또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해야 된다고 했죠. 주어가 문장에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지 않나요? 자, 문장의 주체를 표현하는 그런 성분이고요. 주어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학생 중에 제가 보기엔 몇 명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학생들은 왜 그럴까요? 요거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는데요. 국어 때문에 그래요. 국어 때문에. 한국말은 어때요? 주어 생략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세요. 그럼 식사하셨어요? 안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로 국어에서 주어가 굉장히 자주 생략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정황 언어라고 해요. 한국어는 정황 언어이기 때문에 정황상 나랑 엄마랑 얘기하고 있는데 주어가 누구겠어요? 엄마지. 엄마 식사하셨어요? 이런 얘기니까 정황 언어로서 주어를 자주 생략하는 이 습관 때문에 주어가 필수 성분이라는 느낌을 못 받는 학생들도 있나 봐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자, 주어는 문장의 주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영어에서는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주어 생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한 가지 얘기는 자,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명사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죠. 철수가, 영희가, 정훈이가. 이 책상이, 이 자동차가 이게 전부 다 주어거든요. 맞죠? 행위의 주체입니다. 자, 그러면 명사가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범위를 좀 넓히실 수 있겠어요? 명사 자리에 누구 들어갈 수 있어요? 대명사 들어갈 수 있죠. 또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안 배웠는데 명사의 역할을 하는 무슨 구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요. 요거는 차후에 제가 수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단어짜리부터 절까지 주어 자리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순 법칙을 저희가 확정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 오늘은 요 용어를 익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주어는 어디에 반드시 위치한다 이런 복잡한 얘기는 많이는 안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어는 s로 쓸 거예요. subject라고 하기 때문에 s로 쓸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The poet 이렇게 돼 있죠. 자, poet은 시인입니다. 시인.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소질이 좀 없는 거를 제가 알고 나서 시인은 포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원시인이라도 한번 좀 돼보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자, 포엣은 분명히 품사는 뭐죠, 여러분들? 명사입니다. 하지만 문장 성분은 뭐예요? 주어라는 것이죠. 어디에 왔기 때문에? 동사의 앞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으면 주어다. 따라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시인이 뭐뭐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oncentrate는 집중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시인이 집중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명사만 주어가 될 수 있나요? 대명사도 될 수 있다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가 move는 움직이다, 이사하다의 뜻이 있죠. 그래서 자, 그 여자가 이사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he도 사용된 자리가 어디기 때문에? 동사의 앞에, 문장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주어로 보셔야 되겠고요. To Norway, 노르웨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루가 다니는 길이죠. 노르웨이.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장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한 단어짜리든 아니면 길이가 길어졌던지 간에 사용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한 단어처럼 규정할 수 있으면 길고 복잡한 문장도 얼마든지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문장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문장에 지금 여기 is라고 하는 동사가 분명히 있네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죠? earth는 지구죠. 이거 주어고요. 그 다음에 moves. move는 물론 품사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한데 이번에 여기서는 지구가 움직인다 이렇게 주어 동사로 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영어에 익숙치 않은 학생이더라도 이 that은 이제 무조건 뭐예요? 동사가 문장에서 이렇게 두 개 나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말뭉치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that은 아무것도 몰라도 접속사예요. 그러면 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하나의 말뭉치라는 얘기인데 그럼 역할이 뭔가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동사가 있는데 그 앞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 문장이 완전해지려면 얘는 지금 주어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가 사실이다와 해석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A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죠. A가 뭔가요? 지구가 움직여요. 어디 주변으로? 태양 주변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true,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 주어를 만나더라도 절대 쫄면 안 됩니다. 쫄면은 먹지도 마세요. 알겠죠? 쫄면 7,000원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가시면 이번엔 주어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랬죠? 자,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돼요. 자, 그 이유는 명령문의 주어는 반드시 you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그녀, 문 닫어. 안 되죠.
문 닫어 라고 하면 너 문 닫어 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명령문의 주어는 100% 유고 그래서 정해진 주어 유가 약속에 의해서 생략될 수 있다. 이것이 주어가 생략되는 유일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Please call me 라고 했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해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해석도.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어 파트 저희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동사로 가겠습니다. 자, 동사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예요? 뭐 원칙적으로 주어의 뒤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근데 왜 동사가 문장에 꼭 있어야 되죠? 바로 문장에는 서술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미 다 제가 설명을 앞에서 해드렸죠. 서술어가 뭔지. 그래서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제게 합니다. 자, verb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V로 쓸 텐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 동사 없는 문장이 진짜 없어요? 이러고 물어봅니다. 자, 근데 실제로 그것도 왜 물어보냐면 우리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국어에는 동사 없는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서술어 역할은 동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형용사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 날씨가 너무 추웠어. 어때요? 동사 있어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친구 장구가 똑똑해. 동사 없습니다. 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들 동사는 동작과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형용사는 어때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요거는 제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자, 여러분도 중학생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희 국어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뭐뭐 하고 있다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우리 뭐 배웠었죠? 알다. 알고 있다. 말 되죠? 그러면 동사래요. 그런데 춥고 있다. 말 안 되죠? 똑똑하고 있다. 말 안 되죠? 요거는 형용사랍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원래는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라고 했는데 그 형용사 중에 일부가 동사로 이전했거든요. 구분하는 방법이 뭐뭐 하고 있다를 붙여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Anyway. 그래서 이 서술어 역할은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영어는요. 동사 없는 문장이 없어요. 왜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거를 우리 예문으로 좀 살펴볼까요? 자, 영어 형용사는 시제를 표시하는 기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못 해가지고 이때는 연결동사가 있어야 된다는데 도대체 연결동사가 뭐예요? 자, 바로 이런 예문이에요. 날씨 대신에 우리는 it를 자주 써요. 자, 그래서 저 it는 우리가 날씨가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cold가 춥다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어의 춥다는 춥다, 어저께 추웠다, 내일 추울 거다. 즉 다시 말해서 형용사가 시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없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어때요? 아무 뜻이 없어요. 알겠죠? 요건 진짜 아무 뜻도 없고 시제만 딱 나타내집니다. 콜드의 시점이 언제라는 얘기예요? 오늘 추웠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추웠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it was cold today 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에는 어때요? 동사 없는 문장이 결국은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신기하네. 영어에는 동사 없는 문장이 진짜 없구나.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장구 smart. 안 돼요. 이렇게는. 왜? 장구가 똑똑한 시점이 지금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is를 써서 지금 똑똑하다라고 하는 시제를 자, 나타내 줘야 되고 이 시제만 나타내는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바로 연결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linking verb라 그래서 아무 뜻도 없고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문장이 꼭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문장엔 동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동사가 서술어 역할을 할 땐 동사가 필요하고 형용사가 서술어 역할을 할 때도 동사가 필요하거든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궁금증. 아니, 아까 전에 문장 성분은 무슨 어라고 해놓고 왜 얘는 사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동사는 품사로만 쓰고 문장 성분은 서술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못된 주장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실제로 국어 문법에서는 이런 용어가 없고 주어 서술어라고 해요. 근데 영어는 주어 서술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죠.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국어에서는 이런 품사가 다 서술어 자리에 쓰이고 있고, 근데 영어에서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결동사와 형용사의 말뭉치가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수예요. 영어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차피 동사는 문장에 꼭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주어 동사라고 얘만 예외적으로 좀 불러주자 라고 하는 주장이 대세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어에서 주어 서술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동사라고 하는 부분이 왜 사인지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이제 되셨을 거예요. 쟤만 예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녀가 어떻게 해요? 웃는다.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친절하다. 서술어는 얘예요, 사실은. 근데 얘는 아무 뜻도 없는데 시제만 나타내주는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검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렇지만 바로 마무리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죠. 문장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분은 품사는 사, 물론 예외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정답은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런데 동사는 어때요? 자, 명칭이 똑같다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A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택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것은, 필수 성분 뭐 배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물론 목적어 보호는 아직까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어때요? 문장 성분과 품사의 명칭이 같은 것은 오늘 강의의 포인트였어요. 자, 정답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퀴즈 3개 저희 끝냈고요. 자, 오늘 강의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주어와 동사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복습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